행복을 주는 지혜. 여러분, 나이가 들면 누구나 늙는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같은 60대여도 어떤 사람은 50대처럼 젊고 어떤 사람은 70대처럼 쇠약해 보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저는 올해 85세입니다. 아직도 매일 아침 출근해서 환자들을 보고 연구하며 주말이면 손주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같은 연배라도 어떤 분들은 활력이 넘치고 어떤 분들은 병원 신세를 지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답을 여러분께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거울을 보면 주름이 깊어진 것 같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하고 개운하지 않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난다. 이런 증상들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몸은 벌써 노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금방 폭삭 늙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냥 나이 드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착각입니다. 같은 60대라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50대처럼 보일 수도 있고 70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노화는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서 어느 날 거울을 보니 갑자기 늙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이런 사례를 너무나 많이 접했습니다. 60대까지 건강했던 분이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쇠약해지는 경우도 있고 80대가 넘어서도 여전히 젊게 사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5년, 10년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같은 67세 환자 두 분이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한 분은 얼굴이 환하고 활력이 넘쳤고 다른 한 분은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매일 가볍게 운동하고 식사량을 조절하며 꾸준히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환자는 운동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TV 앞에서 보내며 스트레스를 혼자 사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생활 습관들이 쌓이면서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습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10년 이상 젊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급격히 늙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환자 한 분은 72세 남성이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피부가 거칠어지고 허리도 굽고 혈압과 혈당까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갑자기 늙어버린 걸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운동도 끊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줄고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 늙었는데 뭘 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노화를 가속화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분께 노화 속도를 늦추는 5가지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얼굴이 다시 밝아지고 허리도 펴지고 혈압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처럼 여러분도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노화 속도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생활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을 실천하면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습관이 여러분의 젊음을 지켜줄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보세요. 특히 5번째 방법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젊어 보이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습관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근육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노화를 늦추는 핵심 생활 습관, 근육을 지키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가 있습니다. 72세 남성 환자였는데 원래 건강하고 활발하게 지내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자꾸 힘이 빠지고 걸을 때도 불안해요. 계단을 오를 때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예전 같지가 않아요. 진료를 해보니 이분의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근육 감소는 60대 이후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그냥 나이 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라고 넘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당뇨병까지 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의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저장하고 소비하는 가장 큰 기관입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혈당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즉,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체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당뇨, 고혈압, 심장병 같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걷는 게 힘들어지고 허리가 굽고 낙상의 위험이 커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면서 당뇨병이 진행될 위험이 커집니다. 결국 노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3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들고 70대가 되면 절반 이상이 감소합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관절과 허리가 약해지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근육량이 많은 사람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근육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운동을 안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몸이 쇠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크게 다칠 수 있어요. 또한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도 무서운 사실입니다. 이걸 방치하면 5년, 10년 후에 몸이 어떻게 변할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근육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노화를 늦추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햇볕을 쬐지 않고 실내에서만 생활하시죠? 햇볕을 쬐면 피부가 늙지 않나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햇볕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천연 비타민과도 같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햇볕을 제대로 쬐지 않아서 건강이 나빠진 환자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몇 달 전 74세 여성 환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뼈가 시큰거리고 힘도 없어요. 자주 피곤하고 우울감도 심해졌어요. 진료를 해보니 비타민 D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리 몸에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뼈가 약해져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고 근력이 약해져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 질환에 취약해지고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비타민 D는 음식으로 보충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햇볕을 직접 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얼마나 햇볕을 쬐는 것이 좋을까요? 오전 10시 이전, 오후 4시 이후 15분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세요. 이 시간대의 햇볕은 강하지 않으면서도 비타민 D 합성에 효과적입니다. 비 오는 날이나 겨울철에는 실내에서도 자연광을 충분히 받으세요. 창문을 열어 빛을 들이거나 실내에서 밝은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을 쬐을 때는 얼굴과 팔, 다리를 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를 너무 가리지 않도록 해서 비타민 D 합성을 도와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루 3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햇빛을 쬐면 뼈 건강뿐만 아니라 기분까지 좋아지고 몸이 활력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이미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한 상태라면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병원에서 비타민 D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로 수치를 확인한 후 필요하면 비타민 D 보충 주사를 맞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거나 뼈 건강이 약한 분들 혹은 햇볕을 충분히 쬐기 어려운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보충제를 먹거나 주사를 맞아 부족한 비타민 D를 빠르게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루에 햇볕을 얼마나 쬐고 계신가요? 혹시 집안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부터라도 바깥으로 나가서 햇볕을 쬐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지금까지 노화 속도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생활 습관 2가지와 그 실천 방법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공감이 되시거나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럼 나머지 3개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뇌를 꾸준히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방금 하려던 일을 까먹거나
아는 사람의 이름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래 라고 생각하지만 뇌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퇴화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뇌를 꾸준히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사고력과 판단력도 날카롭게 유지됩니다. 실제로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노화 속도가 느린 분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분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78세 여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활기찬 성격이셨는데 어느 날 진료실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머리가 너무 멍하고 자꾸 깜빡깜빡해요. 심지어 방금 먹은 약도 생각이 안 나고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어디 가는지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TV를 보는 것 외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전에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자식들과 전화도 자주 했는데 요즘은 그런 시간도 거의 없다고 하셨죠. 제가 물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걸 배운 적이 있으세요? 그분은 멋쩍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뭘 배우겠어요.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뇌가 다시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그 후 이분은 제가 추천해 드린 몇 가지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신문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손으로 직접 적어보기, 손주에게 카톡 보내기 연습하기, 하루에 단어 하나씩 외우기,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 그리기 수업 듣기. 몇 개월 후 이분이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요즘 머리가 훨씬 맑아졌어요. 기억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뇌를 사용하기 시작하니 몸도 함께 젊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TV 앞에 앉아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꾸준히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과정 자체가 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를 쓰지 않으면 기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작은 습관들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를 단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새로운 요리법을 익히는 것처럼 손과 머리를 함께 사용하는 활동은 기억력과 사고력을 동시에 향상시킵니다. 또한 암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새로운 단어나 전화번호를 외워보는 것만으로도 뇌가 더욱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일상에서 간단한 계산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슈퍼마켓에서 물건 가격을 암산해 보거나 오늘 걸은 거리와 시간을 계산해 보는 것만으로도 뇌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기억력이 강화되고 사고력이 넓어집니다. 특히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으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뇌를 꾸준히 자극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것도 효과적인 두뇌 운동입니다. 일기를 쓰거나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뇌를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글씨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연구에 따르면 손으로 글을 쓰면 뇌의 인지 기능이 더욱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두뇌 활동을 돕는 게임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바둑이나 체스 같은 전략 게임, 스도쿠 같은 퍼즐 게임은 기억력과 사고력을 단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런 활동들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뇌를 꾸준히 자극하여 노화를 늦추는 중요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작은 실천이 쌓이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새로운 걸 배워본 적이 있나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뭘 배우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본 90세 어르신 중에서도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젊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억력 감퇴와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뇌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뇌를 쉬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것을 배우고 뇌를 꾸준히 사용해 보세요.
네 번째 습관은 금연하고 절주하기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화를 위해 가장 먼저 끊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담배와 과한 음주입니다. 아휴, 나이도 있는데 이제 와서 뭘 금연이야. 술 한 잔이 뭐 어때서 다들 먹고 사는 재미로 마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흡연과 과음이 노화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앞당기는지 알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얘기야 뻔하지, 금연하고 절주하는 게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뻔한 이야기일수록 더 강력한 진실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젊을 때는 회복력이 좋고 체력도 받쳐주니까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이 더 이상 예전처럼 빠르게 회복되지 않고 흡연과 음주의 영향이 누적되면서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를 찾아온 한 68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모만 봤을 때는 80세처럼 보였어요.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많았고 피부는 거칠고 칙칙했으며 기침도 자주 하셨죠. 제가 물었습니다. 평소에 담배를 피우시나요? 그분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하루에 한 갑 정도 피운 지 40년 넘었어요. 술은요? 매일은 아니지만 친구들이랑 만나면 소주 한두 병은 기본이죠. 이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혈압도 높고 폐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걸어 다닐 때 숨이 찰 때가 많아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좁아지고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피부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됩니다. 과한 음주는 간 건강을 해치고 혈압을 높이며 기억력 감퇴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환자분께 금연과 절주를 강력하게 권유했고 몇 달 후 다시 찾아오셨을 때 얼굴빛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신기한 게 피부가 조금씩 맑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걸어도 숨이 덜 차요. 흡연과 과음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이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노화를 앞당기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화하지만 나쁜 습관이 지속되면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피부 탄력이 저하되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이는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피부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피부가 푸석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특히 장기간 흡연을 하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흡연은 단순히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폐와 심혈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폐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는데 흡연을 하면 이 과정이 더 빨리 진행됩니다. 또한 담배 속의 유해 물질이 혈관을 손상시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고 심지어 치매 발병 확률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금연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혈관과 폐 건강을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과한 음주는 기억력 감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기분이 일시적으로 좋아지고 긴장이 풀리는 효과가 있지만 자주 과음하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기억력이 감퇴할 위험이 커집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알코올은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뇌 조직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치매 발병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간 건강은 노화 속도와 직결됩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인데 과도한 음주가 지속되면 간 기능이 저하되면서 피로가 쉽게 쌓이고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부톤이 칙칙해지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술을 줄이거나 절제하는 것만으로도 간이 회복되면서 건강이 개선되고 신체 나이를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연과 절주는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흡연과 음주 습관을 조절하면 몸이 훨씬 가볍고 활력을 되찾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연과 절주 늦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이제 와서 담배를 끊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젊을 때부터 마신 술, 이제 와서 줄인다고 달라질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금연과 절주는 어느 나이에 시작하든 건강을 되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술 한두 잔은 괜찮을까요?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에도 좋다고들 하죠. 하지만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매일 술을 마시면 간이 지치고 피로가 쉽게 쌓이면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과음하면 기억력 감퇴와 치매 위험이 증가합니다. 간 건강이 나빠지면 얼굴이 칙칙해지고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물론 가끔 한두 잔 마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마시는 것은 분명 건강에 해롭습니다. 술을 줄이고 싶다면 술을 마시던 시간을 운동이나 산책으로 바꿔보세요. 술이 당길 때는 물을 충분히 마시거나 무가당 껌을 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금연과 절주 이렇게 실천하세요. 금연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담배를 피운 지 40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끊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서도 70대, 80대에 금연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끊고 나면 하루 이틀은 힘들지만 12주만 지나면 숨이 편해지고 기침이 줄어드는 변화를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술은 가끔 한두 잔만 즐기세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한 잔은 괜찮겠죠? 네, 가끔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마시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음주 후에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간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과 담배를 줄이는 대신 건강한 습관을 만드세요. 술 마시던 시간을 산책하는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담배 생각이 날 때는 물을 마시거나 손을 바쁘게 움직이는 취미를 시작하세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술과 담배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어떤 분들은 나는 오랫동안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셨는데 아직 건강해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작은 변화가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금연과 절주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얼굴이 맑아지고 건강이 회복되는 걸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5번째 습관은 외로움을 피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들과 교류하며 외로움을 피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금연하고 절주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운동이나 식습관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몇 년 전 75세 남성 환자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그냥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진료를 해보니 큰 질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굴빛이 어둡고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혹시 요즘 사람들과 자주 만나세요? 그분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내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졌어요. 친구들도 다 바쁘고 혼자 있는 게 편해서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혼자 있는 습관이 몸을 더욱 쇠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연구 결과를 알려드렸습니다. 외로움은 수명을 7년 단축시킬 수 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심장병과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 반대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하고 건강 수명이 길다. 이 환자분께 매일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하는 습관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가까운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취미 활동이나 모임에 참여해 보자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머뭇거리시던 이분이 몇 달 후 다시 오셨을 때는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매일 아침 산책도 나가고 친구들이랑 밥도 먹으면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외로움을 줄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외로움이 건강을 해치는 이유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도 마음도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과 마음이 함께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외로우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오랫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고 혼자 지내면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증가합니다.
이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혈압이 상승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몸에 염증이 생길 위험도 커집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 중에는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체 검사를 해보면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도 있죠. 이런 분들에게 요즘 누구와 자주 대화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거의 혼자 있어요. 라고 답하십니다. 스트레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건강에 더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우면 뇌 건강이 약해집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과정은 단순히 말만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활동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뇌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런 자극이 줄어들고 결국 기억력이 감퇴하고 사고력이 둔해지며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더 오랫동안 유지된다고 합니다. 즉, 건강한 뇌를 유지하려면 사람들과의 대화가 필수적입니다. 외로우면 우울증 위험이 증가합니다. 오랜 시간 혼자 지내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야. 이제 나를 찾는 사람도 없겠지.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쌓이게 되고 결국 활동량이 줄어들고 건강도 나빠지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작은 우울감도 빠르게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운이 없네 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 라는 상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로우면 몸도 점점 약해집니다.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더 많이 움직이고 더 활발한 생활을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만나서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시장을 함께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일상적인 활동량이 증가하면서 근력과 체력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움직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체력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관절과 허리 건강까지 나빠질 위험이 큽니다. 외로움을 피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짧은 대화라도 나누다 보면 마음이 한결 안정되고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면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용기 내서 안부를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과 직접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면 가까운 복지관이나 동네 모임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 독서, 악기 연주, 노래처럼 다양한 취미 활동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생깁니다. 주 12회라도 누군가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활동을 하다 보면 생활이 훨씬 활기차집니다. 외출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마트에 가서 직접 장을 보거나 공원을 걸으며 이웃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이런 작은 외출이 몸을 움직이게 만들고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를 늘려줍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것보다 바깥 공기를 쐬고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건강에도 훨씬 좋습니다. 만약 직접 만나는 것이 어렵다면 SNS나 온라인 모임을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가족들과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소식을 주고받거나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교류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소통 방식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것, 동네를 가볍게 산책하며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 혹은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삶이 훨씬 더 따뜻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가족이나 친구들과 얼마나 자주 연락하시나요? 혹시 나이 들면 원래 다 외로운 거지 하고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진 않나요? 하지만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화 속도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생활 습관 5가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피할 수 없는 변화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작은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노화는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같은 연배라도 10년 이상 젊어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급격히 노화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앞으로 5년,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노화 방지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건강한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당장 10년 젊어 보이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생긴 주름과 새치까지 되돌릴 수는 없지만 품격을 높이고 분위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고 실제로도 더 활기찬 에너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두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작은 실천이 모이면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